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나스닥이 2.69% 그리고 다우가 0.4%, S&P 500이 1.5%, 러셀도 거의 1.8%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 챗GPT를 주로 쓰다가 제미나이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유튜브를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한번 요약 정리를 듣고 싶을 때는 그걸 이제 활용하곤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분석된 보고서를 한번 PPT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요청했더니 너무 잘하고 그래서 챗GPT도 활용은 하지만 제미나이가 굉장히 효율성이 크구나라는 것을 저는 무료로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느꼈는데 어제 딱 그 시장에서 제미나이 3.0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고 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반응도 그렇지만 기업 CEO의 발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넘어갈 거야. 이런 내용들을 시장의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6%대 급등을 했고요. 이제 구글에 함께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브로드컴의 주가가 11%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의 왕좌 자리를 구글이 가져가는 건가 하는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하든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 기능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지금 구글 쪽에서는 우리 너무 사용량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데이터 센터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야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암암리에 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많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칩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전달하면서 AI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재랠리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M7 종목들, 테크 종목들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는 과연 AI 시동을 제대로 건 걸까요? 이제 풀악셀 밟고서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와, 마이크론도 7%나 올랐네요. 오늘 국장 얼마나 오를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자산운용의 ETF 컨텐솔루션의 김승현 본부장과 함께 우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AI를 더 넘어서 저기 우주로 향하는 투자 많이들 하시죠. 관련한 시장은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석이 오늘 청순하네요. 제가 오늘 완생얼. 완생얼. 네, 일어나자마자 네. 입 닫고 세수하고 PPT 자리 만들고. 마무리하고 바로 왔습니다. 근데 뭐 쌩얼도 예쁘네. 원래 예쁘대. 원래 잘생긴 사람은 쌩얼이든 뭐 메이크업을 또 하든 왜 똑같은 그러세요, 거죠. 갑자기? 뭘,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언제는 칭찬 안 했나요? 아유, 아니에요. 예, 저는 항상 명성님을 칭찬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서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덕담하면서 보내야죠. 아름다우시네요. 예. 아니 좀 영혼 좀 담아봐. 아니 누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아름다우시네 하지. 야. 예, 아름다우시네요. 옛다 칭찬 이런 식으로 누가 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잠깐 카메라 잠깐 꺼도 돼요? 아니, 안 돼. 카메라 카메라 있어야 잠깐 됩니다. 끄고 영서이 남아 이렇게 예. 하고 싶네요. 자, 시장이 이렇게 또 분위기 좋게 올라가는 거,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 뭐 AI가 완전 이제 뭔가 레벨업이 더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오늘은 그냥 좋으려고 하니까 다 좋았어요. 그렇죠. 네, 좋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네. 호재 재료가 한번 쏟아지니까 이렇게까지 되네. 네. 뭔가 우리가 11월 내내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는 좀 덮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주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뭐 그래도 뭐 아직 뭐 이래저래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여전히 변동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약간 산타 할아버지가
슬슬 시동을 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딱 한 달 산타 전이니까. 할아버지 이제 일어나셨어요. 엔진 오일 좀 갈아주시고 좀 떼빼고 루돌프 코 좀 박내고. 만지고 이러면서 슬슬 뭔가 이제 시동을 한번 그쵸, 걸어보자. 그쵸. 돌프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네. 오늘은 기분 좋게 호재성 재료들만 뭐 열심히 브리핑하다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 뭐 얼마나 올랐어요? 저는 밤에 보면서 뭐야? 내가 보는 게 맞아? 갑자기 브로드컴이 막 급등하는 거죠. 무슨 그러게요. 일 있나? 뭐 어디랑 계약 새로 했나? 막 근데 구글 영향이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네. 올랐어요? 브로드컴도 뭐 10% 넘게 올랐고요. 네. 나스닥 자체가 2.5% 넘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AI가 확실하게 뭔가 돌아왔다 혹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4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보시면 나태식이 돌아왔구나, 나스닥이 돌아왔다는 그런 뜻이죠. 나스닥 애칭이 네. 나태식이에요?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네. 너무 오늘 이뻐 보여가지고 팔란티어,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구글, 테슬라, 뭐 누가 오늘 더 많이 오르나 막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하는 메타도 끌고 올라가 주네요. 그러니까요. 네. GE 버노바, 메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팔란티어. AI 친구들 오랜만에 한번 회식하는 날, 약간 그런 날이었다는 회식.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막 소비주라든지 이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그 금리 이슈가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윌리엄스 총재 한마디 한 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는 했는데 간밤에 보니까 윌리엄스 총재가 약간 자, 내가 이제 한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제 따라와. 다 같이 우르르르 이제 금리나 얘기하는 네.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달러는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화와 관련된 그런 그 이슈들 때문에 이제 좀 아주 여전히 좀 불안 요소에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또 올라가면 또 시장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로 항상 좀 칭해 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최근에는 금값이 약간 안전자산 성격을 좀 띄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를 막 그렇게 기분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안전자산이 또 왜 올라가지? 뭐 물론 에브리싱 랠리라고 또 치환해 버릴 수는 있지만 항상 좀 후폭풍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았기 때문에 네. 달러라든지 금 가격의 이런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 자, 국제유가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랑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주는 것 같은데 요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소폭 반등했다. 그래도 뭐 $60 아래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고 또 좋은 그런 상황 속인데 일단 1번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2월에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하는 것처럼 얘기를 또 해요. 야, 이게 그냥 분위기 바뀌니까. 네. 따라와 하니까 월러이사 뭐 다른 사람들이 막 계속 이렇게 그래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윌리엄스 연은 총재,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런 이사, 요 두 사람이 금리 인하를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뭐 이 사람은 사실 근데 물론 트럼프 라인이라서 지지할 걸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오히려 1월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1월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월과 12월 FOMC 사이에 그 우리가 밀어놨던 지표들이 다 발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1월의 계산법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에 그냥 미리 하고 1월까지는 지표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지표가 안 나와서 깜깜이라서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네. 많았는데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내려야 되고 지표 막 쏟아지면은 그거 다시 해석해서 1월에 대응하는 게 맞지. 지금은 고용이 문제기 때문에 일단 내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 부진한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5개월 연속으로 뭐 레저라든지 헬스케어, 호스피털리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지금 고용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왔다 갔다 나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 다 빼면 약간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용들 빼면 5개월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제조업 고용이거든요.
고용이거든요. 제조업 고용은 거기다가 AI 효과까지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5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데일리 총재까지 말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고용이 물가보다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해야 돼. 라고 이틀 사이에 벌써 4명이 12월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사실 다 그러니까요. 매가 막 와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매는 어떻게 울죠? 몰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9999. 이제 다시 999로 바뀌었어요, 네. 진짜로. 이게 연준이 뭔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맞구나, 진짜로 내부적으로 약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구나 라는 점에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무려 4분이나 지금 금리 인하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망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PC 물가 데이터, 그 데이터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2월 5일에 PC 물가 데이터가 퍼스널 인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오늘 밤에 PPI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12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처해 있죠. AI도 있고, 그리고 또 고용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택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30%까지 낮아졌던 게 다시 80%로 와. 치솟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이거를 또 막 신뢰할, 이런 변동성을 보고 이걸 막 신뢰할 지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분위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탄력을 받고 있는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시장이 엄청나게 원하는 거를 이제 연준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참으로 반가운 상황이었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내년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베센트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얘기를 해줄 때가 됐다 싶었는데 네. 어제 또 이제 인터뷰 나가서 NBC 뉴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길게 내용을 했는데요. 좀 그 어조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나는 확신한다. 뭐 절대 아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네.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워딩들을 많이 선택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항상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시장이 어지러울 때 구원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경기 침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년과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이제 감세한 이런 것들 고려하면 미국 경기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또 칭찬을 하죠. 평화협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감세한 무역협정,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협상들도 발효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서비스 경기 때문이지 이게 관세 때문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제 그 뭐 강달러와 그 유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유가는 60달러 밑에서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자꾸 얘기를 하니까 베센트 장관이 아니 몸이 중요하지 지금 팔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요 부분만 보고, 여기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네. 물가가 너무 비싸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관세도 타결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점점 더 관세 역할이 줄어들면 물가는 조금씩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좀 더 줬습니다. 그래서 케빈 헤셋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요즘 굉장히 말에 힘이 생겼죠. 내년은 정말 블록버스터와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그 대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공장들이 자리 잡고, 요거는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거든요. 미국이 공장을 계속 미국에다 지어라, 뭐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 막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시작하면 고용도 안정될 거고 물가도 안정될 거고 뭐 다 좋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두 사람이 입을 모아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관세가 최근에 계속 많이 인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조금 더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꺼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리프 로어링 스프리 뭐 이러면서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축소됐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가 크니까 그쵸. 1조 달러가 축소됐다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점점 많이 진척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구나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한 관세는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관세를 부과해서 뭐 이런 이득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사법부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좋을라니까 참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중국기랑도 네, 미국과 중국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화통신의 자료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뭐 혹시 또 뭔가 또 무서운 일이 발생하나 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왜 했지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피셜에 따르면 일단은 이게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네. 지난 한국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그래서 시 주석은 4월에 베이징에 본인을 초대했고 이걸 수락했으며 올해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연말에 미국을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가고 뭐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좋을라니까 다 좋네요. 네, 다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싶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호재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거의 뭐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작정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요. 네. 내용들이 너무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월가의 투자 의견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바이더딥 그렇죠. 사라. 네. 예, 사라는 그러니까 거죠. 금리나 전망이 갑자기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되게 이제 호재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월가의 반응은 어떤가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월가의 반응. 모건 스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더딥은 뭐 다들 아시죠? 저점 매수를 해라. 예. 이 다시 말하면은 요 화면 띄워 주시면요. 지금이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가장 싸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이 거의 끝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유동성 불안으로 인한 전술적 조정이었지 근본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2026년 EPS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중소형주가 최근에 진짜 뭐 개별주에 한해서는 막 30~40%씩 급락한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담아야 된다.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등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2026년은 막 유동성으로 가는 장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면서 펀더멘털로 가는 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그 강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도가 와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S&P 500 8,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7,000포인트로 다시 달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까지 해서 8,000포인트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AI 좋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높아질 거고 인플레이션 계속 완화될 거다. 이게 아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볼만한 그런 차트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게요. 기관의 이 현금 확보율인데요. 지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와서 기관이 막 급격하게 현금화를 했으면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반등의 확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빅스 지수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 네. 변동성 지수가
28에서 33을 지나가는 그 구간에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이 반등하는 그런 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15% 넘게 보통 반등을 한대요. 네. 이 정도까지 변동성을 겪었으면 만약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3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뺏기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요쯤에서 이제 반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반등의 확률은 확실히 좀 높아졌다. 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시장의 최고의 호재를 하나만 그냥 꼽자면 많이 빠진 게 호재일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 갈릴 수 있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딱 여러 데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빅스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되돌림이 좀 세더라. 산이 깊으면 골이 높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도 간밤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88,000달러인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가 한 3-4% 오르는 한편으로 네. 비트마인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하루 만에요? 예.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요 방어선이 있었는데 요 방어선 깨지면 막 스트래티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로 돌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어제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까지 지켜낸다면 시장은 점점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이런 낙폭과대주를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예. 하락한 종목들. 예. 근데 뭐 이에 대해서는 빠질면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오라클도 있고요. 예. 오라클은 오늘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께서 조금 이 시그널들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이 중에서도 담아볼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일이 또 뭐 문제긴 한 게 뭐 이제 큰 거 온다고요? 예, 그분이 그랬잖아요. 네. 마이클 버리 씨가 25일에 아, 예, 근데 마이크 버리님 리딩방 열었던데요? 그러니까요. 요게 딱 그거거든요. 내일 큰 거 온다고 해서 요즘 뭐 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리딩방 열었어. 리딩방 열어서 이제 돈 월 벌고 379달러? 예, 아, 연. 돈 벌고 있더라고요. 뭐, 돈 내면은 저의 이제 분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 약간 뭐 많이 봐왔던 그런 그림이긴 하죠. 왜 그러는 굉장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돈 벌러 가시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큰 거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기다려 보시죠. 마이크 버리의 행보가 참 좀 안타깝네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화면이 하나 더 있었네요. 레버리지 사랑? 레버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굳이 그 변수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 마이클 버리가 내일 큰 거 온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또 그 바이더 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들 그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또 최근에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깨졌던 게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맞아요. 또 레버리지를 써서 올려놓으면 이거는 뭐 굉장히 뭐 건강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논란이 또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사실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되게 대표적인 그런 그 지표들 중에 하나기는 네. 하지만 안고 가야 되는 변동성 재료라고 우리가 계속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악재가 진짜 없었어요? 음. 명선님이 굳이 다 지금 호재만 찾은 건 아니죠? 제 기준에서는 오늘은 사실 악재는 없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 오늘 시장을 하드캐리했던 네. 구글. 좋습니다. 구글이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네. 제가 사실 오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는 그래도 잘 버텼던 종목들이 좀 덜 가고 낙폭과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트마인 같은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구글은 그냥 다 예외더라고요. 구글은 버티기도 잘 버텼고 올라갈 땐 더 세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시즌에 대장이요 라는 뜻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받을 때는 약하게 받고 올라갈 땐 더 강하게 올라가는 나토와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나토라는 곳이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구글이 그 클라우드로 요거 굉장히 큰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요게 또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뭐 사실 뭐 구글은 알파벳은 호재성 뉴스를 찾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요즘 AI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그 AI를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체적인 그런 강점을 지금 다 갖췄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노출도, 그리고 하드웨어, 이거는 이제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글이 그냥 사각형이 꽉 찬 거예요. 예. 오픈 AI는 칩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있기는 있지만 개발 중이긴 하지만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 메타는 클라우드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좀 비어 있고, 근데 구글은 뭐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1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고요. 어쩌면 그 지난 5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게 역시나 그 엔비디아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간 엔비디아가 무려 1300%를 급등을 했대요. 그런데다가 브로드컴이 700% 올랐다고 합니다. 예, 구글은 21%, 219겠죠? 219%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 1년간의 퍼포먼스를 보면 구글이 52%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2025년에 그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특히 엔비디아에서 구글, 알파벳으로 뭔가 그 대장의 지위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제 AI를 볼 때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조만간 거기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왔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2025년에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은 어쩌면 구글이 조금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구글의 상승세를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뭐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악재성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용량 제한으로 인해서 AWS의 고객이 많이 이탈했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구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파가 안 맞춰주니까 AWS 막 고장나고 막 이러니까 구글로 좀 고객들을 잃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런지 최대 500억 달러 가량을 투자를 해서 계속 데이터 센터 짓겠다. 사실 최근에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이런 뉴스 나왔으면 이것도 뭐 빚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지금 해야 되니까 한다. AI 시대다. 다른 것들을 다시 뭐 금리도 인하될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호재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사기 광고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진짜 문제돼요. 예. 전 사기 당했었어요. 그래요? 예. 메타한테? 메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메타에 올라오는 그 광고가,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그 아무리 AI로 필터링을 한다 그래도 그 되게 사기인데도 막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거기에서 제가 그 알로라는 브랜드의 홈페이지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막 80%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결제를 2번이나 또 엄청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한 3개월에 거쳐서 카드사가 이제 환불을 오. 사기 사이트라는 해주긴 거를 해줬네요. 하고 이제 3개월 네. 만에 받았지만 광고를 보고 저처럼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당할 수도 있구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야겠죠. 네. 메타 입장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뉴스로 그냥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예. 그래도 메타가 또 그만큼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AI 관련주들도 좋았어요, 심지어. 알리바바가 이제 QWEN이라고 하죠. 요거 네. 업데이트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요. 예, 최근에 줄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주가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같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바이두에 대해서 JP모건은 목표가를 188달러까지 제시를 바이두? 합니다. 예, 중국의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은근히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두 같은 종목들도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AI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좀 넓히면 또 다른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JP모건의 목표가 상향까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뭐 AI 관련주 그럼 뭐 사요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정말 많습니다. 레이어드. 뭐 종이. 테슬라, 쇼피파이, 뭐 듀오링고, 엑슨,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뭐 CRM, 뭐 다 있죠.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뭐 여기 다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한번 많이 빠진 종목들 아니면 잘 버틴 종목들 순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 시장이 잘못 해석한 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의견을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잘못 해석한 거? 하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놓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시장이 너무 지금 오판을 하고 있다. 예, 그 오판의 매출 의미가? 채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계속 이유를 찾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매출이라든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숫자를 좀 잘못 해석하면서 나오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를 커버를 쳐준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근데 1%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주가가 막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젠스당 CEO가 또 마이클 버리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레터를 이 전문가들에게 쫙 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걸 잘못 본 거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발 오해 좀 그만해 주세요라고 네.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최고의 기업의 CEO가 된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한다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도 뭐라 하고 안 좋아도 뭐라 하고 하는 젠스당 CEO의 최근에 그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가 그렇다고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구글 덕분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오히려 이제 또 구글 간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구글 TPU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국내에도 좀 있죠. 뭐 이수페타시스, 두산 뭐 이런 기업들이 구글 TPU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브로드컴, TSMC, 셀레스티카, 간밤에 셀레스티카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두시면 이제 구글 라인업도 우리가 잘 챙겨놔야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에 대한 깐부 찾기 이게 이제 단발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하이퍼스케일러의 기업들이 일을 잘하고 있고 돈 네. 잘 번다를 확실하게 좀 증명을 해주는 게 그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또 칩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구글이 1등인 이유가 네. 어쨌든 자체 칩 TPU라는 게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 테슬라도 AI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AI6 칩, AI5 칩은 이미 나왔고 조만간 이제 양산을 할 거고 AI6 칩도 조만간 개발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내에 FSD 버전 14.1.4 여기 국내 배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이번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 X 같은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나온다고 해서 요것도 뭐 관련 그 차주분들, 오너분들에게 좀 궁금한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갔던 데는 AI6 칩 개발 기대감도 있지만 시장이 좋았고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테슬라, 팔란티어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좀 쫓기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 계속 없애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그쵸. 셧다운을 끌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2년 동안 다시 연장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게 또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좀 반발이 있대요.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입장은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영향으로 오스칼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간밤 장 초반에 좀 좋았는데 이게 AI 쪽으로 흐름이 쫙 쏠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임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무려 10% 급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9%라고 돼 있죠. 그래도 좀 장이 괜찮아서 많이 메꾸기는 한 건데 릴리는 또 간밤에 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확실히 시장에 이렇게 분위기가 AI로 쫙 넘어가면 이렇게 불안한 종목들은 좀 세게 무너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식들을 쭉 전해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